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산중학교 한문교사 석진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란, 한시란, 한문으로 된 시를 말합니다. 시는 문학과 노래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문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래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이제 그냥 씌어지는 게 아니라 지인이 어떤 마음속의 감정의 동요, 변화가 있을 때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벚꽃이 폈을 때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같이 길을 거닌다 라고 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겠죠. 그래서 봄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바로 벚꽃 엔딩인 거죠. 그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석양,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봤을 때 마음속의 변화 또는 넓고 푸른 바다를 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의 변화나 동요 이런 것들을 글로써 나타내면서 운율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산에 있는 풀을 보거나 또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은 간장게장을 보고서도 시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먼저 풀꽃을 보고 나태주 시인이 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또는 안도현 시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간장게장을 보고도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보둥거렸으리라. 보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딱딱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간장게장을 보고 이렇게 슬픈 내용을 만들 수 있다니 저는 상상해 봤을 때 이 안도현 시인은 아마 간장게장을 먹을 때 이 시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런 슬픈 생각이 들진 않겠죠. 아마 안도현 시인은 간장게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고 이런 슬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앞서 말한 두 개의 시는 문학 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 시는 문학보다는 멜로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둔 시입니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약간 말이 이상하죠? 이렇게 말이 어색한 이유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되게 많이 들어본 문학이죠.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헌전함을 견뎌내기엔.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예, 이 시는 윤종신이 2017년에 만든 노래 존니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시는 문학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가지는데 존니 역시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학성보다는 음악에 더 많은 포인트를 준 것이 바로 시죠. 이러한 시들을 한문으로 쓴 것이 한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한시를 감상하고 느낌을 말할 수 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시는 송인이라는 시입니다. 처음 보니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지만 수업 끝나면 다 아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송인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연년 첨록파. 네, 잘 따라 읽으셨습니다. 이 시는 정지상이란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럼 이 정지상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정지상은 고려시대 정치인이자 문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시험을 통과했어야 하는 건데 이 과거시험은 한문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은 곧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지상은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척준경을 탄핵해서 유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울 텐데 모두 꽤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자겸은 고려시대 예종의 장인이면서 동시에 인종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자겸은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시집 보냈고 또 예종의 아들인 인종에게도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외척이었는데 이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자 이 일을 김부식 등이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정지상은 서경 출신 인물로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김부식과 대립을 이루면서 문학적, 정치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서경 천도 운동을 했으나 실패하여 김부식에게 처형당하게 됩니다. 또 정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도 대단했는데 이미 5살 때 한문으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흰 붓을 가지고 을자를 강물에 썼는고 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을자가 마치 해오라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정지상이 한문으로 시를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5살 때 썼다는 거죠. 5살 때 한문을 쓴다는 말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5살 때 영어로 어느 정도 문법적인 대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천재였던 인물이 정지상이었죠. 또 잠깐 나온 척준경은 고려시대 최고의 무장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에 보면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해치우고 돌아왔다. 여러 명의 장수들을 해치웠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도 아주 대단한 무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보면 이 척준경을 모티브로 한 장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무장이란 말을 항상 앞에 수식어로 다는데 도깨비의 김신이나 신과 함께 하얀 사금 모두 척준경을 모티브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나무위키 등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척준경의 이야기가 사극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척준경의 친구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잠깐 멈추시고 척준경 검색해 보시면 그 재밌는 내용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친구 이름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송인. 이 정지상이 쓴 송인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헐 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열년 첨록파. 이 한시의 내용을 알기 전에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한시는 7원절구인데 7원절구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7원은 숫자 7을 말하는 겁니다. 글자 수가 7글자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구는 4줄로 된 한시의 형식을 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정지상의 송이는 7자씩 4줄이기 때문에 7원절구라고 합니다. 만약에 5자라면 네, 5원절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글자 수를 7글자로 맞췄느냐고 하면 이 한시는 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는 문학이면서 동시에 운율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글자 수를 7글자로 맞춘 겁니다. 윤효신의 존니 보면 가사가 약간 의미가 와닿지 않게 애매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글자 수를 의도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좀 애매하게 된 겁니다. 멜로디에 포인트를 뒀으니까. 보시면 이젠 괜찮니,
잘 지낸다고, 너무, 전해, 힘들었잖아, 들었어 가끔. 정확하게 글자 수가 똑같죠. 이게 글자 수를 맞춘 이유는 멜로디 때문입니다. 멜로디를 쓰기 위해서는 그 멜로디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글자 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글자 수를 맞추었습니다. 우리 벌써 그 마무리가 참 좋은 사람. 고작 이별뿐인 건데 만나 잘 지내고 있어. 정확히 똑같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그 허전함을 이렇게 빨리 견뎌내기엔 보고 싶을 줄. 뒤에 부분은 이제 노래의 어떤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씩 맞추지 않긴 하지만 여전히 글자 수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7원 절구 7글자 또는 5글자로 글자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시의 읽기. 이 한시의 읽기 역시 내자, 세자 끊어서 읽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내자, 세자로 끊어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조차도 앞에 네 글자의 내용과 뒤에 세 글자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시 아분. 아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라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마지막 글자, 두 번째 줄 마지막 글자, 네 번째 줄 마지막 글자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비슷한 글자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라임이 맞는 것처럼 운율이 살게 되죠. 그래서 글자의 중성과 종성을 맞추는 건데 글자는 보통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침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이 초성, 아가 중성, 니은이 종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초성과 종성뿐이죠. 그래서 초성은 서로 다르지만 종성은 다 모음 아로 아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춘 이유는 역시 이 노래의 운율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이 시의 운율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배운 나태주 시인의 풀꽃과 안두은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보면 이 시들은 이제 존리보다는 문학적인 측면에 무게를 엄청 많이 둔 시이지만 여전히 시의 본연의 특징인 운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특정 글자들을 라임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 야, 오래 보아 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보동거렸으리라,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받아들였으리라, 말했으리라. 이건 역시 운율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의 전개 방식입니다. 전개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은 기구가 됩니다. 기는 일어날 기자인데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비가 그친 긴 둑에 풀빛이 많아졌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배경 분위기를 만들고, 승은 받들 승자입니다. 송군 남포 동비가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서 슬픈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다. 시상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전은 구를 전자입니다. 구르단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의 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내용이 갑자기 뜬금포처럼 들려오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앞서 일부러 규칙을 지키다가 전구에서 폭발시키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분조차도 전구는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형식을 따른다면 변화의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전구에서는 아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은 맺을 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이 결자를 쓰죠. 이제 그 폭발시켰던 이야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은 전체적 마무리가 결입니다. 기승전결은 한시의 전개 방식이면서 동시에 보통 어떤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기도 합니다. 존리로 보면 앞에 이 부분은 잔잔하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시키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넌 못 참았을 거야. 이렇게 폭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여전히 라임 아분을 맞추긴 하지만 대부분 글자는 다르게 하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시작하죠. 사랑을 시작할 때 가장 이제 표준적인 멜로디를 보여주죠. 그리고 전 부분은 보시면 글자 수를 맞추지 않습니다. 맞추지 않고 멜로디조차도 이 부분 좋으니 사랑해서 이 부분이 1절 끝부분이고 2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2절에서 이 노래가 여기서 끝인가? 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부분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한시에서는 이제 전 부분에 해당하고 존니를 한시로 본다면 여기서가 이제 전, 반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은 이제 그 폭발을 갈무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죠. 스쳤던 그저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송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 첫 번째 깃구 우월장제 초색다 비가 그친 긴두개 풀빛이 많아졌다. 우는 비우자 헐은 그칠 헐자입니다. 장은 길장자 재는 둑재자 초는 풀초자입니다. 불로초 할 때 들어보셨죠? 색은 빛색자 다는 마늘 다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할 때 이런 자를 씁니다. 비그친 긴두개는 풀빛이 많아지는데 이 다자 하나만으로 이 계절이 언제냐면 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 그 이미지를 찾자면 이런 모양인 겁니다. 풀빛이 많아진단 말은 여름이면 풀빛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싹 다 녹색일 겁니다. 근데 풀빛이 많아졌다, 짙어졌단 말은 이제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봄은 안 그래도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지는 그런 계절이죠. 이 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막 그친 거죠. 그래서 촉촉한 가운데 봄의 기운도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은 아름답죠. 두 번째 줄 승구 시상을 발전시킵니다. 송군 남포 동비가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서 슬픈 노래가 동한다 부르고 싶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송은 보낼 송 발송 군은 임금 군자입니다. 광해군 연산군 할 때 이 군자를 쓰지만 이 군자는 보통은 성인 남자를 존칭해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이라고 하죠. 그때 이 군자를 씁니다. 남은 남영남 남쪽이라는 뜻이고 포는 물가 포자입니다. 동은 움직일 동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라고 하죠. 뭐 차는 다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차는 말이나 소가 끌었기 때문에 말이나 소가 없는 차라고 보면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자동차라고 합니다. 비는 슬플 비,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이 남포는 대동강 근처의 지명인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유명한 시인 구런의 시에도 쓰였던 지명입니다. 근데 그 구런 역시 이 남포란 지명을 이별의 장소로 썼기 때문에 정지상이 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어떤 지명인 거죠. 이 남포가 어디냐면 네, 남포는 북한의 네, 압록강이 대동강 그 있는 실제로 있는 근처에 있는 실제로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정지상이 시를 쓰기에는 너무 딱 좋았던 지명인 거죠. 안 그래도 자기 살던 지역에 있던 지명인데 실제로 이별을 상징하는 지명이었으니까 완벽하죠. 슬픈 노래가 부르고 싶어진 겁니다. 예, 이미지가 좀 생뚱맞지만 이런 감성인 거죠. 아련하고 이제 봄인데 계절은 좋은데 이별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때
전구, 반전, 윤종신의 노래에서 이제 가사가 완전히 이제 라임을 안 맞추던 부분 또는 아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반전 또는 이제 폭발시키는 부분입니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의 물은 언제쯤 다할까? 근데 같을 동, 강강, 물수, 삼다수에서 많이 봤죠. 하시진. 하자는 어찌하. 이 하자는 뭐 how, what, 뭐 무엇, 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시면 이제 어느 때에 시는 때시자죠. 어느 시기에 라는 뜻인데 이 하자는 국어 시간에 여러분 육하 원칙 할 때 이 하자를 씁니다. 육하는 뭐냐면 여섯 가지 궁금한 것이라는 뜻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지는 다할 진짜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소진되다. 어느 땐가 다 할 것인가. 대동강이 엄청 큰 강인데 언제 다 마르겠느냐 이거죠.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죠. 굳이 앞서 말했던 지명, 남포를 쓴 이유는 대동강 근처의 지명이기도 했지만 정지상이 살던 고향이 서경이었고 정지상이 전통적인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김부식파, 개경파와 반대해서 옮기고 싶어 했던 수도의 위치 평양이 서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이 배경이 됐죠. 정지상은 서경 출신이며 시에 강했고 대표적인 작품은 송인이 있고 정지상의 라이벌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개경 출신. 개경은 지금 북한의 개경이 아니라 경기도 근방쯤 됩니다. 그리고 산문에 강했고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대동강 이 엄청 큰 강이죠. 이 무지막지 큰 강인데 이 강이 언제 마르겠냐고 묻는 거죠. 마를 일이 없는데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결구에서 마무리합니다. 별루연년 첨록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파도에 첨 더해질 것이다. 달을 별, 눈물 루, 해년, 더할 첨, 푸를 녹, 물결 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별은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별의 루, 그래서 인공 누액이라고 하죠. 눈물, 이별의 눈물이 이 시적 화자는 운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눈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루 울고 마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울어서 그 눈물이 이 푸른 파도는 대동강의 푸른 파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동강에 내 눈물이 계속 들어갈 거니 원래 마르지 않는 강이지만 거기에 내 눈물이 일조해서 내 슬픔이 일조해서 영원히 이 대동강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과장했지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거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해마다 매년 계속 울겠다는 거죠. 물도 많이 마셔야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계속 울려면. 자,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송인 우헐장제 초색다 비가 그친 긴 두겐 풀빛이 많아졌는데 송군 남포 동비가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서 슬픈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의 물은 언제 어느 때에 다 마를 것인가. 별루연년 첨록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파도에 더해진다. 네, 오늘 배운 시는 정지상의 시 송인이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떨리고 제대로 잘했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방콕하셔서 코로나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